이 숫자 지난 6월 말 기준입니다. UBS의 비트코인 ETF가 9천만 달러였습니다. 공시가 나온 건 지난주입니다. 지금도 그대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밤 연준 의사록이 나옵니다. 오늘의 코인 브리핑입니다. 8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세보다 기관이 내놓은 공시를 읽는 법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브리핑 3시입니다. 월가가 밝힌 지난 분기 보유분, 금요일에 멈춘 ETF표, 달러선을 다시 내준 리플, 오늘의 데이터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1,400원 안팎으로 지난주 후반과 같은 자리입니다. 미국 증시는 금요일에 오름세로 마감했고 아시아 시장은 이제 문을 엽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82달러대에서 사흘째 멈춰 있고 금값도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세 종목 모두 사실상 사라진 상태입니다. 전체 크립토 미결제 약정은 1,100억 달러대로 하루 새 0.7% 줄었습니다. 24시간 청산은 6,700만 달러로 전날보다 늘었는데도 절대 액수는 여전히 작은 편입니다. 롱과 숏의 비중은 58.7대 41.3으로 한쪽에 쏠려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를 합친 값이니 그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바이낸스 비트코인 24시간 히트맵입니다. 위쪽으로는 지금 가격에서 1,000달러쯤 올라간 자리에 가장 밝은 띠가 놓여 있습니다. 아래쪽에도 비슷한 두께의 띠가 멀지 않은 곳에 깔려 있습니다. 위아래가 대칭에 가깝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밀어도 걸리는 게 있다는 뜻으로 읽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미국 주택 착공 지표로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수요일에는 7월 연준 회의록이 공개되고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입니다. 목요일 밤에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어집니다. 잭슨홀 회의는 다음 주에 사흘간 열리고 다음 통화정책 회의는 9월 중순입니다. 9월 회의에서 금리를 그대로 둘 확률은 67.6%로 잡혀있고 올릴 확률은 32% 남짓입니다. 지금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과 동결을 저울질하는 국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는 위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이 갈려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62,900달러대로 어제보다 0.4% 내려 원화로는 약 8,900만원입니다. 하루 동안의 고가와 저가 차이가 600달러 남짓에 그쳤습니다. 주말 내내 좁은 구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거래 대금도 평일보다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지난 금요일에 5,620만 달러가 빠지면서 4월 연속 유출로 마감했습니다. 4월을 합치면 2억 달러를 넘습니다. 다만 이 표는 금요일에서 멈춰 있고 주말이 끼면서 새로 채워진 줄이 없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야 다음 줄이 생깁니다. UBS는 아이비스를 250만 주, 약 9천만 달러어치 보유했다고 신고했고 반년 만에 평가액이 230% 늘었습니다. 투더도 지난 분기보다 물량을 늘렸습니다. 값이 내리는 동안 기관이 늘렸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기준일은 모두 6월 말이고 그 뒤로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위로는 64,000달러가 지난주 내내 막힌 자리입니다. 아래로는 62,300달러가 최근 저점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두 선 사이가 지금 비트코인이 갇혀 있는 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1,880달러 안팎으로 어제보다 0.4% 내렸고 원화로는 265만원대입니다. 1,900달러 선은 나흘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20달러 남짓으로 비트코인보다도 좁았습니다. 김프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더리움 ETF는 금요일 순유입이 0으로 찍혔습니다. 상품 9개가 전부 0이었습니다. 8월 들어 유입이 6번, 유출이 3번이었고 남은 하루가 바로 이날입니다. 참고로 그레이스케일 ETH는 수수료가 나머지 상품의 10배가 넘어 이 열의 유출은 따로 읽으셔야 합니다. 8월 초에는 하루 9천만 달러 넘게 들어온 날이 있었지만 지난주에 가장 큰 날은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크기가 한 달 새 자릿수를 하나 잃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온도가 내려간 모습입니다. JP모건은 이더리움 ETF 보유액을 338% 늘렸고 비트코인 ETF 보유액은 지난 분기에 2배가 넘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블랙록의 이더리움 상품을 크게 늘렸습니다. 다만 13F에는 고객 물량과 자체 재고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은행이 방향을 걸었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위로는 1,900달러가 나흘째 막고 있는 자리입니다. 아래로는 1,860달러가 지난주 저점입니다. 두 선의 폭이 4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0.99달러로 어제보다 0.8% 내렸고 오늘 새벽에 1달러를 다시 내줬습니다. 다만 오늘 저가는 어제 저가보다 높아서 더 깊이 밀린 것은 아닙니다. 24시간 거래대금은 이더리움의 5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원하로는 1,400원대입니다. 웰스파고는 비트와이즈의 XRP 상품을 918만 달러어치 신고했고 이는 이번 분기 공개된 단일 기관 보유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XRP 상품 3개에 걸쳐 남아있었고 JP모건은 2개 상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숫자들 역시 기준일은 6월 말입니다. 위로는 1달러가 지난 사흘 동안 3번 오간 자리입니다.
아래로는 0.99달러가 오늘 새벽 저점입니다. 리플은 이 두 선 사이에서 나흘을 보냈습니다. 오늘의 화제 코인입니다. 코인게코. 최근 3시간 검색에서 비트코인 다음이 포털, 그 다음이 캐시캣이었습니다. 포털은 하루 만에 크게 올랐지만 시가총액이 작아 규모 기준에 걸려 건너뜁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캐시캣입니다. 캐시캣은 시가총액이 1억 달러 남짓인 종목으로 하루에 14.8%, 일주일로는 25.9% 내렸습니다. 반면 한 달로 넓혀보면 여전히 크게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기록한 고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검색은 몰리는데 가격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검색 순위와 거래대금 그리고 낙폭입니다. 거래되는 곳은 쿠코인과 MEXC 같은 해외 거래소이고 국내 원화마켓에는 상장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이 급락의 이유와 검색이 몰린 배경입니다. 재료가 확인되지 않은 종목이니 참고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13F 기사를 읽는 기준 3줄입니다. 기준일은 언제나 분기 말입니다. 공시일은 그로부터 45일 뒤에 나옵니다. 고객 물량과 자체 재고가 함께 섞여 들어갑니다. 이 화면은 지금 캡처해 두시는 게 낫습니다. 다음 분기에 그대로 쓰실 겁니다. 저는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날짜부터 봅니다. 제목만 보고 지금 샀다는 뜻으로 읽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댓글로 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숫자보다 날짜를 먼저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고 실시간 뉴스와 대응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